让你摘掉吧，我让你把后面摘掉。这是那个最后一页了，就这是我们准备的最大比分了，已经。这是也就这样啦。不好说，真不好说。现在这个情況，龙哥，你下判断太早了。不能再往下看了。 지난 5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 이천이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1차전에서 중국 축구대표팀이 일본에 무려 7실점 참패를 당하며 굴욕적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에 중국 축구 팬들의 멘탈이 산산이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뜨는 팬들까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 공식 블로그 비난 쏟아져 사과도 없다. 국가의 치욕, 이번 하차해야 라는 기사에 따르면 국가대표팀 공식 블로그 댓글란에 분노한 중국 축구 팬들의 비판과 조롱 메시지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를 지켜본 중국의 한 블로거는 중국의 이반 감독이 평범한 패배를 수치스러운 참패로 만들었다라며 비통한 심정을 남겼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스코어보드까지 준비하고 경기를 지켜본 중국의 전 국가대표 선수 판지인은 하프타임이 끝날 때쯤 시민은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这黄浦江远啊，否则不然我就跳下去了。 중국의 축구 해설위원 동루 역시 경기 전 영상을 남겼는데요. 但是呢，没有被打花。然后，有一些队员表现得不错，有一些队员一般。完了，有的一个阶段打得不错，这个阶段是怎么样的一个打法？能够接受教训啊，或者是积累一些经验。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동루는 자신의 SNS에 코믹한 사사의 전술이라며 바로 비난으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축구 팬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준 건 바로 올해 중국 슈퍼리그에서 당당히 득점 1위를 달리며 이번 경기 전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중국의 축구왕 우레이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지난밤 우레이 핫스팟 그래프 화제, 붉게 표시된 중앙 서클, 경기 중 혼란스러워한 우레이라는 기사에는 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 골키퍼에 의해 18강에 진출해도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18강전이 시작되자 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축구대표팀과 일본의 경기를 지켜보던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렸다. 패배는 예상됐지만 7점 차 패배는 예상외였다. 어젯밤 경기에서 대표팀 선수들의 경기력이 매우 부진했다는 것은 핵심인 우레이의 경기력에서 알 수 있었다. 경기 후 우레이의 활동을 담은 히트맵 그래프와 볼 점유율에서 보듯 우레이는 공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센터서클을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그나마 센터서클이 붉게 표시된 이유는 우레이가 센터서클에서 4번의 킥오프를 했기 때문이다. 우레이는 경기 중 팀 동료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코트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과 함께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의 현재 수준이다라며 기대만큼 비참했던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압박 속 왕다레이 37번 패스 중 18번 성공으로 팀 내 최다 패스 기록이라는 기사에 올라온 중국 골키퍼 왕다레이 히트맵 그래프에 중국 축구 팬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축구대표팀 팬들의 배웅 없이 일본 출발, 선수단 성적이 중요하다 강조라는 기사에는 과거와 달리 주요 대회에서 원정 경기를 앞두고 많은 팬들이 대표팀을 배웅하기 위해 몰려든 것과는 달리 대표팀을 배웅하기 위해 호텔이나 공항을 찾는 팬은 거의 없었다.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표팀이 냉대를 받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기사에서 보듯 중국은 경기 전부터 패배와 팬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의 CCTV5에서는 이번 올림픽 예선에 대한 중계를 포기하고 패럴림픽 방송을 결정한 상태였고 아이치 스포츠 역시 아이치 스포츠 생방송 시청 불가 사과하며 기술 계획 및 운영 역량 강화 예정이라는 기사에서 보듯 유료 서비스를 예고했지만 중계 방송을 내보내지 않으면서 축구 팬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참담했던 경기가 끝나자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0대7 국가대표팀 3대 치욕 기록 수립, 일본의 역대 최대 점수차 패배 대폭갱신, 월드컵 예선 아시아 첫 라운드 포인트 순위, 국가대표팀 승점 0점과 마이너스 7골로 최하위, 사우디와 호주 각각 4위와 5위, 국가대표 선수 능력 부족인가, 10-0 포메이션에서도 이렇게 많은 골을 허용하지 않는다 등의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중국 축구 아시죠? 축구대표팀 대 사우디 티켓, 4일 이후 환불 불가라는 기사에서 보듯 또다시 참사가 예정된 사우디와의 경기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중국의 축구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축구 팬들 역시 우리나라처럼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중국의 한 유튜버는 영상을 통해 솔직히 중국 팀의 패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말 치욕적이다. 축구협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귀와 선수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중국 슈퍼리그 전성기 때 축구협회는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쓴 걸까라며 축구협회의 무능함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공정하지 못한 선임 과정 등의 문제로 축구 팬들의 우려와 비판 속에 출범한 홍명보는 축구협회 규탄 현수막이 펼쳐진 상태로 온전한 응원조차 받지 못하면서 홈에서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과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대한민국 축구가 정상화돼서 황금세대가 멋지게 활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암울했던 중국 축구 참패의 날,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중국 7-0-1에서 7시에 시작한다는 건 줄 알았어. 앞으로 있을 경기는 기권해라. 기권하면 0대3 패배로 끝나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중요한 경기나 골득실이 필요한 경기는 아예 기권했으면 좋겠어. 항복하면 반만 잃는 거였네? 천젠데? 사우디, 이건 나한테 너무 불공평해. 중국 남자 축구. 앞에 두 글자는 국적을 모욕한 거고, 중간 두 글자는 성별을 모욕한 거고, 마지막 두 글자는 스포츠를 모욕했다. 화면 앞에 있었던 수많은 눈들도 모욕했지. 6글자 조합이 중국어를 모욕했다. CCTV가 방송하지 않은 건 옳은 결정이었어. CCTV에서 전국에 있는 텔레비전 박사를 막은 거라고 봐. CCTV5 아침 스포츠 뉴스에선 아예 언급도 없이 그냥 차단해버렸어. 스포츠 뉴스에도 없었어. 이런 중국 축구가 있어서 감사할 뿐이야. 덕분에 스포츠 토토할 때 자신감 만땅이거든. 다행히 잘못 사진 않았나 보네. 아니 근데 일본 골키퍼 남자야 여자야? 혹시 보신 형님 있으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80분 지나서야 일본 골키퍼가 흑인이란 걸 알았어. 우리를 18강으로 보내준 싱가포르 형제들한테 정말 미안해. 모든 책임은 싱가포르한테 있어. 싱가포르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싱가포르 골키퍼. 여러분, 아직도 저한테 감사하고 있나요? 모두 싱가포르 골키퍼 탓이다. 골키퍼만 아니었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거다. 싱가포르 골키퍼 진짜 나빠. 사악한 의도가 있었던 게 분명해. 태국이랑 말레이시아 둘 다 우리를 18강에 끌어올리려고 했고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어. 덕분에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체면을 잃었잖아. 이건 전부 두 나라 탓이야.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중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세 가지 스포츠. 1. 탁구. 2. 다이빙. 3. 남자 축구.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유일하게 축구만 제일 믿음직해. 나머지는 전부 라이벌이 있잖아. 중국은 정말 꾸준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0대3, 미얀마의 0대2, 인도의 0대3, 북한의 0대5, 베트남의 0대3, 이란의 0대4, 필리핀의 0대5, 이라크의 0대3, 시리아의 0대1, 일본의 0대7, 브라질의 0대8. 여러분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중국 시각장애인 축구대표팀이 파리 패럴림픽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누가 중국이 일본한테 졌다는 거야? 분명 그 안에 4명은 중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외국인이 진 거야. 왕다레이, 왜 자꾸 나한테 패스하는 거야? 내가 패스 제일 많이 했다고. 21번이나 했잖아. 중국 팀 전체에서 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골키퍼 왕다레이였어. 경기가 10분 늦은 이유가 일본 코칭 스태프끼리 자기네 골키퍼를 출전시킬지 말지 고민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어. 가슴 아픈 개그네. 하하. 호주랑 인도네시아는 중국 보면서 마치 구세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걸. 바레인이나 인도네시아 경기가 진짜 중요해. 둘 중 우리한테서 확실한 골 차이를 만들지 못하면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남자 축구 해체할 수는 없나? 이런 걸 왜 계속해야 되는 거지? 그러게 말했잖아. 중국 축구 보지 마. 이 바보들한테는 월급으로 5,000위안도 아까워. 우레이 자랑한 사람들. 나와서 한마디씩 좀 해주지 않을래? 중국에서 한국이랑 일본 상대로 유일하게 공 잡고 돌파할 수 있는 선수는 웨이스하우뿐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웨이스하우는 이번에 국가대표에 못 들었어. 인성에 문제 있으니까 안 된 것 같긴 한데 결국 실력은 있지만 기회는 못 받았어. 돌파 시도했으면 더 많은 점수차로 졌을걸?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라던 인도네시아는 사우디랑 무승부고 바레인은 호주를 꺾었어. 이제 같은 조 약팀이라는 두 팀 상대하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오늘 경기력으로는 인도네시아도 어려워. 호주가 바레인한테 지면서 모든 환상은 사라진 거야. 아직도 중국 축구에 환상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축구 자체를 이해 못한 거라고 봐. 이제는 나갈 수 있냐가 아니라 승점 딸 수 있냐가 문제다. 지금 국가대표팀은 세계 10대 최고 코치진이 와서 지도해도 희망이 없다. 뿌리까지 썩어서 물 주고 비료 줘도 소용없다. 그냥 코미디로만 보자. 팬들은 경기 끝나고 울었지만 선수들은 저녁 먹고 쇼핑도 했을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你自己琢磨琢磨，那他把这国足当成什么了？是不是？没有在韩国人身上拿分，没有在伊朗人身上拿分，没有在澳大利亚人身上拿分，而去不了世界杯的。 중국 매체에 따르면 월드컵 예선 3차전을 앞둔 중국의 현재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평소 중국의 CCTV에서 하는 생중계마저 팬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며 축구 중계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다고 합니다. 중국 스포츠 전문 매체 즈보바에 축구대표팀 팬들의 배웅 없이 일본 출발, 선수단, 성적이 중요하다 강조라는 기사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주요 대회에서 원정 경기를 앞두고 많은 팬들이 대표팀을 배웅하기 위해 몰려든 것과는 달리 대표팀을 배웅하기 위해 호텔이나 공항을 찾는 팬은 거의 없었다.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표팀이 냉대를 받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축구 팬들은 이번 대회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중국의 축구 전문 기자 마더싱은 대표팀의 압박 여전, 저자세가 효과적일까라는 기사에서 매일 축구 국가대표 선수 2명과 인터뷰했지만 훈련 기간 선수들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국가대표 훈련을 취재하기 위해 훈련장을 찾는 언론도 많지 않았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일본으로 향하는 것마저 조촐하게 준비했다. 전세 비행기도 호텔도 요리사도 없고 그들을 배웅하는 팬도 없었다라며 현재 중국 국가대표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의 출국 영상을 본 중국의 축구 팬들은 존중은 성적을 통해 얻는 거야. 솔직히 이렇게 오랫동안 못하는데 누가 배웅하겠어? 팬들이 배웅해주는 게 더 비정상이지. 성적은 둘째치고 경기력이라도 좋아야 팬들이 배웅이라도 하지 않겠어? 아침에 잠이나 푹 자는 게 낫지. 경찰 아저씨들 일만 늘려주지 말고. 가는 걸 누가 신경이나 쓰나? 팬들이 배웅하는지 기사까지 쓰고 말이야.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대충 쓴 거 아냐? 중국 축구대표팀 소식은 적을수록 좋을 것 같아.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대표팀은 나갈 때마다 각자 그렇게 많은 짐들을 챙기는 걸까? 여행 중인가 보죠. 대표팀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대표팀보다 내가 더 긴장한 것 같아. 각자 최소 여행 가방 4개나 가져가는 게 진짜 궁금하긴 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공항 떠나는 영상 보니까 쇼핑하러 가는 게 확실해 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최근 꾸준히 경기력이 떨어지며 월드컵 예선 5포트에 겨우 자리한 데 이어 일본, 호주, 사우디 등 강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감이 지하 깊숙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에 신화닷컴 전 부편집장인 루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축구대표팀이 18강 대회 여정을 시작했지만 반응이 그리 뜨겁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다. 조용히 출발했으며 첫 홈 경기 티켓도 잘 팔리지 않았다. 아마도 팬들의 기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물론 상위 2팀에 들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선수들이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팩폭을 날렸습니다. 이런 분위기에도 중국에서는 기대하는 기사가 없지는 않았는데요. 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 대 일본, 우레이가 20분 만에 이변으로 상대를 제압할 가능성이라는 기사에는 이반은 지난 월드컵 예선 원정 경기에서 오만을 이끌고 일본을 꺾은 만큼 일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 대표팀이 감독의 기량과 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면 원정 경기에서 일본을 꺾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세트피스와 코너킥 상황을 활용하고 바이어라무나 장위닝의 센터 포워드 역할을 이용해 우레이의 침투, 위치 선정 및 득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중국 축구팀이 원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우레이가 2골을 기록해 중국이 일본을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기는 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며 또다시 우레이가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꿈같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 대 일본 성과 바라지 않는다. 실수만 없기를 이라는 기사에서는 중국 대표팀은 최근 몇 년간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순위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차례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일본이 5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최대한 수비에 집중해서 일본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길 바란다라며 기대를 낮추는가 하면 월드컵 예선 일본과 중국의 맞대결, 중국팀 선발 예측 및 역습 전략 분석, CCTV5 생중계라는 기사에는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은 일본 팀과의 경기에서 극단적인 10-0 포메이션을 채택하고도 0대1, 0대2로 패배했다. 하지만 이번 예선은 오만을 이끌고 일본을 성공적으로 이긴 경험이 있는 이반코비치 감독에겐 익숙할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소집 시간이 짧아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피로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며 좀 더 현실적인 바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텐진 미디어에 국가대표팀 낮은 자세로 출정하지만 투지는 잃지 않았다. 일본과의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기사에는 중국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국 축구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점이다라며 승점보다 경기력이라도 제대로 보여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에서는 이번 예선에서 몸싸움을 강조하는 기사가 유독 많았는데요. 축구 뉴스 중일 월드컵 예선 첫 라운드 국가대표팀의 과감한 승부가 필요하다라는 기사에는 득점을 못하더라도 본선에서는 더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다. 일본 선수가 퇴장당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중국 대표팀이 득점을 올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대표팀은 수비에 중점을 두고 일본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과감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더 강력한 몸싸움과 더욱 강렬한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라며 이번 일본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몸싸움과 태클이 있을 거라 감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 축구 팬들의 엄청난 주목을 받은 건 중국 축구 해설위원 동루의 진짜 현실적인 발언이었습니다. 其实你打日本很简单，我们打日本有过经验，也有过教训。有过什么经验呢？当时铁子带国足0-1输日本。假如5号0-1输日本，我建议大家接受，可以。你非得让他客场逼平日本，咱们说句老实话，如果你客场逼平日本，相当于柬埔寨在我们的主场逼平了国足，你自己琢磨琢磨，那他把这国足当成什么了？是不是？所以我觉得呢，打日本这比赛呢，2个目标，最高目标拿分，中间的目标是没有拿分，但是积累了经验，哎，为下边的比赛在战术、阵型、打法、人员方面变得更加清晰了，这是第2个目标。第3个就是最差的，就又没拿分，又被人打花了，完了还什么都没有得到，这是最差的。所以我们先取其重，哎。假如说输了，但是呢没有被打花，然后有一些队员表现的不错，有一些队员一般，完了有的一个阶段打得不错，这个阶段是怎么样的一个打法，能够接受教训或者是积累一些经验，好吧？我还是那句话，过去40年，除了02年打进世界杯，其他的所有没有打进世界杯的中国队，并不是因为没有赢日本，没有在日本人身上拿分。没有在韩国人身上拿分，没有在伊朗人身上拿分，没有在澳大利亚人身上拿分，而去不了世界杯的，都是我们没有赢中国香港、也门、叙利亚、乌兹别克、卡塔尔、阿联酋，我们才死的，对吗？所以说，你不要认为说像日本这种亚洲数1数2的连续进世界杯的世界杯16强的队，我非得在他身上拿分，我才能进世界杯，这是扯胡吧。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월드컵 예선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루는 참 현실을 잘 알아. 상식적인 결과는 초반에 일본, 사우디, 호주한테 지는 거야. 국대가 그때를 잘 버텨서 욕먹지 않길 바래. 바레인이랑 인도네시아한테는 꼭 이겼으면 좋겠어. 국가대표 선수들 인터뷰를 좀 봤는데 최소한 월드컵에 진출해야 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선수들도 일찌감치 포기한 거지. 경험이라면 충분히 쌓지 않았나? 매번 경험 쌓고 경기 끝나면 잊어버리는 거잖아. 수없이 경기 치르고 경험 쌓았는데도 탈락했어. 공식 경기에서 무슨 경험을 더 쌓아? 그냥 좀 하라고. 경험이랑 교훈이 그렇게 쓸만했으면 월드컵에 한 번밖에 못 나갔을 리가 없어. 국가대표팀은 계속 경험만 쌓아왔어.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경험만 쌓고 있고 말이야. 하하. 인생 절반을 축구만 했으면서 아직도 경험이 필요한 프로 선수가 있다는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수십 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승패 상관없이 경기를 즐겨야 한다는 거야. 경기 시작 3분 만에 우레이가 한 골 넣고 바로 공격수랑 미드필더 전부 교체한 다음에 수비수만 10명 채워서 1대 0으로 이기는 거야. 나는 축구대표팀의 3대 0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왜인지는 묻지 마라. 방금 일어났으니까. 캄보디아, 내가 못할 것 같아? 캄보디아가 이길지도 몰라. 캄보디아가 축구대표팀을 이겨도 이상할 게 없어. 일본의 1무 1패, 호주의 1승 1패, 사우디의 1승 1무, 바레인의 1승 1무, 인도네시아의 2승, 합계 5승 3무 2패, 승점 18점, 조 2위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에 진출했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우루과이와 같은 조에 속해 이탈리아를 이기고 프랑스와 우루과이의 무승부, 총 1승 2무, 승점 5점으로 이탈리아와 우루과이를 제치고 조 2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16강에서 스페인을 2대1로 이기고 8강에서 아르헨티나와 1대1 무승부 후 승부차기에서 5대4로 앞서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브라질을 1대0으로 이기고 결승에서 독일을 2대1로 이겨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축구 토토되면 1위 안으로 지구 100개는 살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경기 영광스러운 패배, 두 번째 경기 홈에서 무승부, 세 번째 경기 헛수고 되고 네 번째 경기 행사가 걸린 승부, 다섯 번째 경기 이론적으로 진출 가능, 여섯 번째 경기 아쉽게 탈락, 일곱 번째 경기 명예를 위한 전투, 여덟 번째 경기 전체 상황을 좌우하다, 아홉 번째 경기 다음 대회를 위한 훈련, 열 번째 경기 미래를 바라보다. 완전 익숙한 스토리. 어젯밤 경기하는 꿈을 꿨는데 국가대표팀이 먼저 한 골 넣고 79분에 일본이 동점 만들면서 결국 무승부로 끝났어. 꿈은 반대라던데요. 일본이 먼저 한 골 넣고 대표팀이 동점 만들 거예요. 근데 CCTV에서는 왜 중계를 안 하는 거야? 프로그램 목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질 게 두려우니까 방송 못하는 거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